UML 기초와 응용 투게더를 이용해서 UML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스케이스 관련된 내용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게더 도구를 띄운 상태입니다. 현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제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관련된 거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마우스로 가서 여기에 올라가면 이 버튼이 하나 있죠.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Create New Diagram이라고 써 있죠. Create New Diagram을 클릭하면 Activity, Class, Component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 중에 Use Case Diagram에 Use Case라고 있죠. 요 Use Case를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툴바가 바뀌어질 겁니다. 팔레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팔레트가 바뀌어집니다. Use Case Diagram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Case를 선택하면 Use Case Diagram에 대한 툴들이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액터라고 하죠. 사람 모양의 액터. 액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스 케이스를 뭐라고 하냐. 유스 케이스는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대화. 그러면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대화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서브젝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축할 시스템. 요거는 유스 케이스, 요거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관계, 요거는 어소시에이션, 익스텐드 관계, 인클루드 관계. 익스텐드 관계하고 인클루드 관계를 가장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브젝트 클릭하고 이게 박스가 그려지죠. 마우스를 놓으면 제목을 쓰면 돼요. 제목을 일단은 다른 거 할 때 제목 쓰고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서브젝트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이거 무슨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그냥 제가 00 시스템 00 시스템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이 시스템에 사용하는 거 액터를 우리는 요 사람 모양의 액터를 갖다가 놓으면 액터가 만들어져요. 액터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도 있을 수 있고 여기를 만들 수 있죠. 액터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럼 다음에 유스 케이스를 제가 하나 둘 셋 만들 수 있죠. 유스 케이스를 이 시스템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서비스 움직이면 유스 케이스 따라가죠. 옛날에는 다른 시스템일 때는 이 유스 케이스를 제가 밖에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밖에다가 그러면 요 박스 안에 있는 거를 유스 케이스라고 그래요. 이 유스 케이스를 밑으로 내려가면 유스 케이스 1이 들어오는 거 볼까요? 클릭.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올라가면 보이겠죠. 요거를 끄집어내 볼까요?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요거를 움직이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요 외부에 있는 유스 케이스는 요 시스템 밖에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갖다 놓으면 요거는 같이 움직이죠. 이 유스 케이스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유스 케이스죠. 여러분들 ATM기 사용하죠. ATM기 시스템이라고 가정해요. 요거를 제가 공공 시스템이라 했는데 요거를 ATM 기계라고 하면 여기서 ATM 기계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유스 케이스는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밖에는 사람들이 사용하겠죠. 종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자판기는 누가 써요? 자판기가 아니라 이 ATM기는 사용자가 써요. 사용자. 제가 또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은행에서는 고객이라고 하니까 고객이 요 유스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또 요 요 ATM기를 또 누가 써요? 여러분들 건물 같은데 ATM기 있는데 보면 누가 제복 딱 입고 철가방 들고 오죠? 왜? 여기에다가 돈을 넣거나 또 잘못된 거를 또 끄집어내고 교환을 하든지, 만원짜리가 없어지면 교환도 하고 또 돈도 수거해가고 하잖아요. 그럼 이 ATM기 관리자가 되겠죠. 그럼 내가 관리자 쓰면 됩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요거가 이 ATM기를 쓰는 사람은 고객과 누구? 관리자다. 그래서 각각 이 유스케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현금 입출금, 현금 출금이라고요. 출금. 또는 조회도 있죠. 조회. 또는 신용카드도 있죠. 그죠? 또는 요 안에 있는 돈들을 관리한다. 관리가 있죠. 그죠? 현금 출금이 있고, 조회도 있고, 신용카드로 쓸 수도 있고, 관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유스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그럼 고객과 이 현금 인출기 이런 거를 관련돼서 연관관계를 그려야겠죠. 이게 연관관계예요. 어소시에이션이 고객과 현금 출금이 관계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고객이 조회하겠죠. 또 고객이 신용카드를 쓰겠죠. 관리자는 당연히 관리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ATM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현금 출금 말고 뭐 이것도 있겠죠. 통장 정리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계좌이체도 있겠죠. 통장 정리도 있고, 이건 다 고객이 하는 거 쓰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연관관계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고객과 이 ATM기는 고객과 관리자가 사용하는 것이죠. 고객과 관리자가 사용하는 것이고, 고객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유스케이스라는 말은 유스케이스라는 말은 사용자가 시스템하고 대화라고 그랬죠. 사용자가 시스템하고 어떤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어떤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있느냐, 기능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럼 고객은 크게 나눠보면 현금 출금, 조회, 신용카드, 통장 정리, 계좌 이런 거를 다 누가 해요? 고객이 하는 거죠. 관리자는 관리. 이 안에 이제 뭐 내용이 있겠죠. 이 안에 돈을 바꾸는 거, 교체하는 거, 또는 수거해 가는 거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관리자가 하는 거. 그러니까 ATM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고객을 알아야 되고, 아니 고객이 아니라 유스 케이스 액터가 누가 되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액터는 누가 되냐,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냐. 그래서 고객과 이 시스템이 직접 사용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모델링하는 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소스 코드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소스 코드가 없어요.
이거는 시스템과 사용자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이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use case. use case가 사례잖아요. 어떤 예, 그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기능을 갖고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의 ATM기 될 수 있어요. ATM기. 또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현금 출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출금하려면 패스워드를 넣어야겠죠.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비밀번호 넣기. 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되죠. 현금 출금할 때, 조회할 때도 넣나요? 비밀번호 넣겠죠? 그러면 현금 출금과 조회할 때 비밀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반드시라고 하죠. 반드시는 뭐예요? include예요, exclude예요? include죠. 현금 출금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include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clude 현금 출금할 때는 include다. 그죠? 현금 출금할 조회할 때도 비밀번호를 넣는다. include다. 이렇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되죠? 이렇게 하면 그림이 이쁘게 나오죠. include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알겠죠? include는 뭐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를 include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이게 객체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다. 쇼핑몰에 이거 한번 제가 살짝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넣고 쇼핑몰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게 쇼핑몰이 있고, 쇼핑몰에는 누가 사용해요? 고객. 또 아니다, 회원이라고 합시다. 회원. 그 다음에 비회원이 있겠죠? 비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회원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물건을 산다. 그러면 유스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품 조회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담기, 그 다음에 결제. 이게 됐을 때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클릭해서 상품 조회하고 클릭해서 장바구니하고 그럼 결제하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상품 조회하고, 예를 들어서 회원이 상품 조회하고 관계 있고, 상품 조회를 한다면은 장바구니 담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인클루드다 하고 인클루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 담았으니까 결제해야겠죠? 결제해야 되니까 내가 결제를 이렇게 한다. 결제는 카드 정보를 결제할 때는 항상 외부 승인 시스템이 있어요. 카드 승인 시스템. 그러면 액터를 하나 만들, 외부의 시스템도 액터가 돼요. 카드
승인 시스템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외부에 있는 거는 카드 시스템은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관리가 하나 있겠죠. 재고 관리. 재고 관리는 관리자가 하겠죠. 재고 관리는 관리자가 한다. 이렇게 딱 쇼핑몰을 했다고 이렇게 그려보면,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인크루드 상품 조회 클릭, 장바구니 클릭 담기, 결제, 이게 맞지 않나요? 그래요. 맞지 않나요? 그런데 상품 조회를 누가 클릭해요? 회원이 하죠? 장바구니 담기를 누가 해요? 회원이 해요. 결제는 누가 해요? 회원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상품 조회는 회원이 하고 장바구니도 회원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상품 조회도 장바구니 담기도 내가 마우스로 클릭하죠. 결제도 누가 해요? 제가 해요. 결제도 제가 합니다. 결제를 제가 한다. 어디? 카드 승인 시스템. 결제도 제가 하고 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는데 내가 현금으로, 아니 신용카드로 하냐 아니면 포인트로 하냐,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익스텐드를 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한다, 결제를.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있어. 요거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한다, 결제인데 신용카드로 한다, 아니면 포인트로 한다. 포인트로 한다. 좀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봅시다.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냐, 두 개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로 해야죠. 아, 물론 요즘은 두 개 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3만원인데 포인트가 2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포인트를 체크하면 포인트 2만원 결제하고 신용카드 만원이 결제되겠죠. 물론 여기까지는 자세히는 하기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여기서 결제하는데 둘 중에, 여러 개 중에 선택, 여기에 있는 현금 인출되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눌러야 된다. include. 조회할 때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눌러야 된다. include.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하는 거는 include. 결제인데 신용카드냐 포인트냐 둘 중에 하나로 한다. 선택은 extend로 하는 거예요. 자, 방향은 반대입니다. extend는 신용카드에서 결제로, extend는 포인트에서 결제로. 이렇게 돼서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밑으로 넣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쁘게 좀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 스탠드를 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이 스탠드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 스탠드가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냐 포인트냐. 신용카드는 카드 승인 시스템이 있어야죠. 신용카드는 카드 승인 시스템. 포인트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포인트도 신용카드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도 포인트도 승인해야겠죠. 그죠? 신용카드라면. 근데 신용카드가 아니라 이 쇼핑몰에 있는 포인트다,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죠.
포인트는 이 쇼핑몰에 있는 것. 자, 요거는 신용카드에 있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이건 두 개 다 포인트 하니까 신용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건 똑같네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쇼핑몰에 있는 포인트예요. 쇼핑몰에 있는 포인트. 물건을 내가 많이 사서 포인트가 올랐어. 올라갔고 포인트가 3만원이야. 그래서 3만원치 사고 결제를 하면 포인트로 결제 뭐 끝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 카드면 A라는 은행 시스템에 거기서 카드를 입력하면 그 승인을 받잖아요. 신용카드가 맞다. 그래서 결제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카드 승인 시스템. 이게 회원 카드 승인 시스템 관리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두 개를 그려봤어요. 고객이 하는 거, 현금 출금 조회. 고객이 직접 하는 건 이렇게, 물론 비밀번호도 하지만 요거는 이런 거. 근데 신용카드 할 때도 비밀번호 누른다 그러면 누르면 인크루드 하면 돼요. 인크루드. 신용카드도 비밀번호 누른다, 인크루드. 이렇게 움직이죠. 꺽쇠를 갖고 이렇게 직선만이 아니라 꺾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꺾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멋있겠죠? 이렇게 그림도 모델링도 예술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인크루드 3개. 통장관리 통장관리는 비밀번호 안 넣을 거예요. 통장관리, 통장정리, 카드를 딱 넣으면 통장을 넣으면 알아서 정리가 되겠죠. 계좌이체. 계좌이체는 반드시 뭘 넣어야 돼요? 계좌이체는 비밀번호, 물론 비밀번호 넣고 인크루드 하지. 인크루드 비밀번호 넣고 비밀번호 넣고 그 다음에 또 타행 번호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계좌 조회, 계좌 입력 및 조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계좌이체, 계좌 입력 및 조회. 고객이 누가 입력해요? 내가 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계좌이체를 위해서 요걸 입력한다. 계좌 입력 및 조회. 이건 고객이 하니까 계좌 입력 및 조회는 고객이 하겠죠. 계좌이체 하려면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 친구가 하겠죠. 근데 여기서 계좌 이체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 계좌 이체에 요 입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아니다, 좀 이건 무리다. 아니고 요게 이쪽으로 가서 인크루드를 해야겠죠. 계좌 이체면 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또한 뭐를 해야 돼요? 금액을 또 입력해야겠죠. 계좌 조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계좌 입력 및 금액, 계좌 및 금액 입력을 했다. 계좌 및 금액 입력. 계좌 이체하려면 인크루드 해가지고 요거를 입력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인크루드 했어요. 그럼 계좌 이체하면 반드시 눌러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계좌이체를 누르고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계좌이체를 누르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인크루드가 아니네. 그죠? 이거는 익스텐드가 되겠네. 거꾸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익스텐드 계좌 입력하는 거. 그죠? 일단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대략적인 모델링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